여덟 번째 경기는 EPL이에요. 다시 브라이턴과 셰필드의 매치입니다. 홈턴 브라이턴은 최근 2연패를 겪긴 했는데 풀럼 원정에서 0대0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연패의 사슬은 끊어냈어요. 오른쪽 측면 수비수 램피티가 이제 부상에서 복귀했고 센터백 화이트가 수비형 미드필더로 배치가 가능해지니까 중원 압박 능력은 더 좋아질 것으로 보이죠. 공격진은 최근 두 경기 연속 무득점을 기록하고 있는데 레스터 시티 원정에서는 득점 없이 또 뭐 3골이나 내주면서 수비 라인도 같이 무너져 버렸어요. 풀럼점에서는 이제 무실점으로 선방하긴 했는데 부상으로 두 경기 결정한 랄라나가 복귀했지만 여전히 득점력이 살아나지 않고 있습니다. 트로사르, 웰백, 코너리, 무페이 다양한 선수들을 번갈아 가면서 지금 최전방에 투입해보고 있는데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정팀 셰필드는 올 시즌 아직 승리가 없어요. 지난 맨유와의 경기에서 최전방 맥골 들이기 멀티골을 성공하면서 좋은 경기력을 보였는데 역시 중원과 수비가 무너지면서 동점골 거기다 역전골까지 허용하면서 무너졌죠. 중원의 키플레이어 베르게는 맨유전에서 부상으로 교체 아웃됐어요. 멀티골을 터뜨렸던 맥골드릭도 부상으로 출전이 지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멀티골을 터뜨린 맥골드릭도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한 상황이에요. 피지컬을 앞서서 상대를 강하게 압박하고 볼 배급도 수준급인 베르게가 부상으로 출전이 어려워 보이고 있어서 근데 이 선수를 대체할 만한 선수가 마땅히 보이지 않는다는 게 셰필드로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죠. 여덟 번째 경기 분석을 요약해보자면은 브라이튼이 득점 빈곤에 시달리고 있는 만큼 최소한 지지 않기 위해 그 수비수들의 부상 복귀로 단단한 3백을 구축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반면 셰필드는 핵심 선수인 베르게의 부상 그리고 현재 떨어져 있는 득점력 도저히 해결책이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지난 맨유전에서 3골을 실점하긴 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보여줬던 그런 끈끈한 수비 조직, 공격력이 떨어지는 브라이튼 정도의 공격은 어느 정도 막아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에스버프는 브라이튼의 승 혹은 무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경기 라리가고요. 셀타비고와 알라베스의 매치입니다. 홈팀 셀타비고는 최근 중위권 팀들과의 경기에서 모두 승리하면서 3연승으로 가파른 상승세예요. 올 시즌 개막전 발렌시아에게 이긴 후 8경기 동안 승리가 없었는데 4-4-2 포메이션에서 과감하게 4-3-1-2로 포메이션을 바꾼 다음에 우측 측면에서 활약했던 데니스 수아레즈가 중앙으로 이동하고 타피아가 수비형 미드필더로 전환하면서 중원에 굉장히 안정감이 생겼어요. 이런 전술 변화를 통해서 최전방 아스파스의 수비 부담감이 이제 줄어든 것 같은데 갑자기 아스파스가 공격 본능이 살아나면서 7골로 현재 득점 레이스에서 1위를 달리고 있죠. 최근 홈에서 치른 6경기 중에서 2승 4패를 기록 중인데 레알 소시에다드, 바르셀로나, 에이트 마드리드 객관적인 전력차가 큰 강팀들한테 패했던 경기예요. 반면 카디스와 발렌시아에게서는 승리를 거두면서 나름 그래도 홈에서의 저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라운드 카디스를 상대로는 무려 4골을 퍼부었어요. 주 득점원인 아스파스 파트너인 미나가 지난 라운드 카디스전에서 당한 부상으로 출전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져요. 근데 카디스전에서 미나를 대신해서 교체 투입돼가지고 골까지 기록했던 벨트란이 그 공백을 충분히 잘 메꿔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원정팀 알라베스는 3승 5무 5패로 지금 리그 15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최근 경기에서 넓은 활동 범위와 빠른 발을 자랑하는 최전방 공격수 페레즈와 호셀루가 선보이는 역습은 매우 위협적이긴 했어요. 수비 라인을 끌어올리면서 중원을 압박하고 약간 수비 중심적인 경기 운영을 하면서 최전방 투터 페레즈하고 호셀루가 이제 카운터 역습을 노리는 그런 전술을 펼치고 있죠. 역습이 매우 날카롭긴 한데 이 역습 패턴 하나만 제외하고는 다른 공격 옵션이 없다는 게 지금 아쉬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역습 전술이 만만치는 않아요. 바르셀로나하고 소시에다드한테는 무승부를 이끌어냈고 레알 마드리드한테는 2대1로 승리했거든요. 아홉 번째 경기 분석을 요약해보면 원정팀 알라베스가 역습 찬스에서 실수만 하지 않는다면 홈팀 셀타비고를 상대로 충분히 득점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셀타비고는 지난 카디스와 그리고 빌바오와의 경기에서 상대의 역습 전술에 수비 조직이 굉장히 잘 대처했어요. 날카로운 역습 전술에 대해서 이미 예방 주사를 맞은 거죠. 그리고 중하위권 팀들한테서는 홈에서 패한 적이 없습니다. 득점 선두 아스파스를 앞세운 셀타비고, 날카로운 역습 카운터를 노리고 있는 알라베스. 양팀이 장점이 분명히 갈리고 있는데요. 에스버프의 예상은 셀타비고의 승과 무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열 번째 경기는 EPL 토트넘과 레스터시티의 매치입니다. 홈팀 토트넘은 개막전에서 에버턴한테 패한 다음에 11경기 만에 리버풀 원정에서 패했어요. 중원의 강한 압박 그리고 볼 탈취 이후에 빠른 역습으로 우리 슈퍼소니 손흥민이 동점골을 기록했는데 미드필더진이 더 우세한 리버풀의 공세를 막아낼 수 없었죠. 최전방에서 케인과 손흥민의 호흡은 매우 좋았는데 중원에서 호이베르그, 로세소가 강한 압박 플레이를 펼치지만 그 측면 수비가
현재 약간 한 2% 아쉬운 상황이에요. 레스터시티의 공격력이 좋고 중원에서 빠르고 간결한 움직임이 돋보이긴 하는데 토트넘의 포백 라인은 오리어, 알데르웨일드, 다이어, 데이비스를 상대로는 아마 쉽지 않을 것 같네요. 원정팀 레스터시티는 홈에서 브라이턴에게 3대0으로 승리했고 에버턴에게는 0대2로 패했어요. 올 시즌 무승부가 없는 레스터는 부상에서 복귀한 은디디가 최근 2경기 교체를 출전하면서 컨디션을 끌어올렸고 지난 라운드 에버턴전에서는 풀타임을 소화하고 있는데 아직 100% 폼은 아닌 것으로 보여요. 중원에서는 맨디가 수비적으로 플레이하면서 버텨주고 탈레마스는 조금 더 공격적인 플레이를 펼치고 있죠. 공격진은 최전방 제이미 바디가 이전 경기까지 매 경기 득점을 올리고 있었는데 에버턴전에서는 그 킨에게 막히면서 연속 경기 득점을 이어가지는 못했어요. 레스터는 상대팀에 따라서 뭐 3백을 쓰거나 5백을 쓰거나 이렇게 혼용하고 있는데 어느 상황에서든 오버래핑에 의한 측면에서의 크로스는 매우 위협적인 공격 전술입니다. 10번째 경기 뭐 요약해 본다면은 레스터의 주전 수비 자원들이 복귀하면서 좀 단단해진 모습이긴 한데 지금 올 시즌 뭐 EPL을 넘어서 뭐 전 세계에서 최고의 환상 케미를 보여주고 있는 뭐 손흥민과 케인의 호흡을 막아낼 수 있을까요? 레스터 시티도 뭐 최전방에 제이미 바디 득점력이 높긴 한데 그 외의 선수들의 득점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어서 바디만 이제 고립이 된다라고 한다면 뭐 어려운 경기가 예상이 되고 있죠. 그래서 에스버페의 결론은 토트넘의 단통승 예상하고 있습니다. 11번째 경기 라리가 그라나다와 베티스의 매치입니다. 홈팀 그라나다는 지난 엘체 원정에서 1대0으로 승리하면서 6경기 만에 승리를 기록했어요. 이전 5경기에서 2무 3패로 완전 축 처져 있었거든요. 유로파리그 조별 예선이 끝나면서 다시 이제 리그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됐고 지난 엘체전에서는 측면 공격이 살아나면서 중원에서 고날로스가 상대 패스 길목을 또 잘 차단해줬고 오랜만에 이제 리그에서 승리를 맛본 거죠. 2주 전 그 리그 홈 경기에서 강등권에 있는 우에스카한테 고전하며 3대3 무승부를 기록하며 고전했는데요. 엘체전에서는 측면과 중원이 살아나면서 전체적인 경기력이 올라온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원정팀 베티스는 최근 5경기에서 1승 1무 3패로 3연패를 당한 후 서서히 경기력이 올라오는 중이에요. 핵심 미드필더인 카마라사는 오른쪽 전방 십자인대 부상으로 팀에서 완전 이탈했고 카날레스도 부상으로 5경기째 출전을 못하고 있어요. 지난 라운드 홈에서 비아레알을 상대로 빠른 공수 전환을 바탕으로 공격적인 경기를 펼쳤는데요. 최전방에서 로렌을 제외하고 장신 이글레시아스와 발이 빠른 페키리를 조합하면서 높이와 속도를 조금씩 업그레이드한 공격진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11번째 경기 분석을 요약해보면 상대의 전적에서 그라나다가 홈에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지난 엘체전에서 100%의 경기력은 아니지만 준수한 경기력을 보이면서 승리했고요. 전체적인 전력은 양팀 비슷해 보이긴 하는데 최근 공격적인 부분에서는 그라나다가 조금 앞서고 있다고 봐야겠죠. 반면 베티스도 3연패 탈출로 이제 서서히 상승세에 오르고 있는 만큼 에스버프의 결론은 승과 패로 나뉘어진답니다. 12번째 경기는 EPL 맨유와 리즈의 경기입니다. 홈팀 맨유는 지난 셰필드 원정에서 상대 맥골드릭에게 선취골을 허용했는데 애쉬포드가 2골, 그 다음에 마시알이 골로 역전승을 거뒀어요. 비록 승리하긴 했는데 전반 초반 수비 집중력이 좋지 않았어요. 마티치와 포그바가 나선 중원도 그렇게 단단하진 않았습니다. 맨유는 올 시즌 홈 6경기에서 1승만 기록하면서 좀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지난 아스널과의 홈 경기에서 0대1로 패한 다음에는 EPL 6경기에서 5승 1무로 잘 나가고 있습니다. 수비가 불안불안하긴 한데 맨시티전을 무실점으로 막아내면서 0대0 무승부를 거뒀죠. 지난 라운드 셰필드전에서는 마샬이 리그에서 첫 골을 성공시켰어요. 리즈의 역습에 맨유가 골을 허용할 수도 있겠지만 리즈의 중원과 수비가 단단하지 못한 편이라서 맨유도 다득점이 예상되는 경기입니다. 원정팀 리즈는 지난 홈 경기에서 뉴캐슬한테 이제 5대2로 승리하면서 2연패에서 탈출했어요. 득점보다는 지금 현재 실점이 더 많은 상황이긴 한데 상당히 공격적인 플레이를 펼치고 수비도 좀 약간 터프한 플레이를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다만 센터백 요렌테가 장기 부상으로 이탈했고 로빈 코치는 지난 첼시전에서 부상으로 교체된 다음에 지금 2경기째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전적으로 많은 활동량을 보이고 있는 최전방 벤포드는 13경기에서 무려 9골을 터뜨리면서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2번째 경기 분석을 요약해보자면 맨유가 홈에서 경기력이 좋지 않았는데 챔피언스 리그하고 리그를 이제 병행하는 데 부담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또 카바니도 이번 경기 복귀가 예상되고 있어요. 리즈가 많은 활동량으로 전방 압박, 그 역습으로 좋은 경기를 펼치긴 할 텐데 이번 경기에서 이제 일정의 여유가 생긴 맨유가 조금 더 우세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S버프의 결론은 맨유의 단통승 예상합니다. 13번째 경기 라리가 카디스와 헤타페의 경기입니다. 홈팀 카디스는 올 시즌 1부 리그로 승격한 팀인데요. 당초 우려와 달리 지금 5승 3무 5패, 승점 18로 리그 8위를 기록하면서 준수한 성적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난 4라운드 레알 마드리드전을 시작으로 비아레알, 그라나다 등 리그 상위 팀들과의 맞대결에서
빠른 역습과 중원 압박을 앞세워서 5경기째 패배 없이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최근 레알 소시에다드와 AT 마드리드에게 패하면서 2연패를 당했어요. 이후 홈에서 강호 바르셀로나를 2대1로 꺾는 이변을 연출했는데 이어진 셀타비고 원정에서는 또 0대4로 크게 패했어요. 최근 팀의 핵심인 최전방 네그레도, 로자노, 콜론, 중원의 페르난데스, 센터백 칼라 등이 부상에서 복귀하면서 경기력이 서서히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전방 압박으로 적극적인 경기를 펼치면서 이제 상대를 괴롭히고 수비 공간을 내주지 않으려고 아주 촘촘한 간격을 유지하고 있죠. 전체적으로 기동력도 좋은 편이에요. 올 시즌 이변이 많은 팀으로 바르셀로나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한테 승리했고 비아레알과 무승부를 기록했죠. 올 시즌 라리가 이변의 중심에 있는 팀이라고 생각됩니다. 원정팀 헤타페는 최근 5경기에서 2무 3패예요. 7경기째 승리가 없습니다. 지난 레반테 원정에서는 0대3으로 대패했고 홈에서는 빌바오하고 0대0 무승부를 기록했죠. 레반테와 경기에서는 그 센터백 체미가 전반 초반 거친 파울로 퇴장당했고 중원에 이제 다코남도 경고 이해로 퇴장당했어요. 이 결국 수적 열세를 극복하지 못하고 0대3으로 크게 패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중원의 티모르와 아람베리 공수 조율 그리고 최전방 쿠츠의 빠른 움직임과 많은 활동량이 눈에 띄긴 하는데 최전방과 우측에서 활약하는 마타는 빠르진 않지만 볼 컨트롤과 수준급의 패싱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문제는 최전방의 우날, 마타, 앙헬, 쿠초 등 여러 선수를 출전시켰는데 좀처럼 마무리를 짓지 못해요. 골을 넣어야 되는데 골 결정력 부족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13번째 경기 분석을 요약해보면 최근 경기력 측면에서는 카디스가 앞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측면 수비의 불안과 중원에서의 경기 기복이 좀 있긴 해요. 경기 집중력이 높다는 장점이 카디스한테는 확실히 있어요. 반면에 헤타페는 거친 수비를 통해서 이제 상대 공격 저지를 하고 측면 공격이 날카롭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카디스가 경기의 기복이 있고 헤타페는 최근 경기력이 좋지 않은 만큼 에스버프의 결론은 카디스의 승과 무를 예상합니다. 마지막으로 14번째 경기는 EPL의 웨스브로와 에스턴의 경기입니다. 홈팀 웨스브로는 지난 홈경기에서 셰필드한테 1대0으로 승리하면서 올 시즌 첫 승이었어요. 감격적인 첫 승을 기록했어요. 첫 승 이후 타운샌드와 센터백 바틀리가 부상을 당했고 공격형 미드필더 페레이라가 퇴장으로 출전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러면 당연히 공수 밸런스에 문제가 생기겠죠. 특히 수비의 불안은 안 봐도 뻔한 상황이에요. 지난 라운드 맨시티 원정에서 핵심 선수들의 부상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3백에서 4백으로 수비 전술을 전환했고 소이어스가 공수 조율을 맡으면서 맨시티를 강하게 압박하는 데 성공했는데 공격에서는 유효슛이 다 한계로 그치면서 제대로 된 공격을 펼치지 못했어요. 원정팀 에스턴은 경고 누적과 퇴장으로 결정했던 캐시얼 루이지가 이번 경기에 복귀하면서 출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죠. 지난 라운드 벌리와의 경기에서 무려 27개의 슈팅을 날렸는데 공격수 와켄스와 그레알리시는 마무리를 못 지으면서 무득점에 그쳤어요. 에스턴 빌라 팀 득점 절반을 차지하는 이 선수들이 해결하지 못하면 승리를 할 수 없는 상황이죠. 수비적으로 나올 웨스브로를 상대로 지난 벌리전처럼 골 결정력 부재에 시달린다면 어렵겠죠. 마지막 경기 분석을 요약해보면은 전체적인 상황을 비교하면 웨스브로의 부상과 공격 패턴으로는 에스턴 빌라를 상대로 승리하기가 쉽지 않아 보여요. 하지만 최근 공격진이 침묵을 보인 에스턴이 수비적인 웨스브로를 상대로 득점에 성공하지 못할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에스버프의 결론은 웨스브로의 무와 패를 예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 S버프의 14경기 최종 픽 확인하시고 신중한 배팅 하셔서 좋은 결과 얻으시기를. 그럼 다음 회차에 또 뵙겠습니다.